오늘은 핵심 줄기 실습에서 S바에 대하여 학습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이제 학습 목표를 보자면 첫 번째, S바의 정의를 알고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S바를 활용하여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정보를 전달하고 대상자에게 필요한 간호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가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S바를 이제 설명하기에 앞서서 S바가 생긴 이제 이런 가정이나 배경을 보자면 먼저 네, 의료 가실 중에서 특히 이제 미국 의료 가실 조사에 따르면 5년간 1,744명의 사망한 원인이 이제 의사소통의 실패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 분야에서의 이런 의사소통의 단절로 인해서 어, 많은 의료 가실과 사고가 발생을 하는데 이제 지금 최근 이제 수십 년 동안 의학은 이제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지만, 그래서 뭐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능력이 크게 향상이 되었지만, 이 놀라운 진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은 여전히 너무 많은 의료적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의사소통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러한 의료 가실 소송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런 의사소통 실패로 인해서 얼마큼 발생하는지, 그래서 이제 하버드 메디컬 연구소인 그 CRICO에서 2015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의사소통 실패는 이제 5년 동안 1,744건이 이제 이런 사망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2009년에서 2013년에 제기된 23,658건의 소송 중에서 30%는 이런 의사소통이 원인이었다는 것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의사소통의 실패는 이런 CRICO의 연구에 따르면 48%는 이제 외래 환경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44%는 병원에 이제 입원 환경에서, 그리고 8%는 이제 응급실에서 발생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이제 평가해 본 결과 어떠한 의사소통 장애가 많이 일어나는지 보았더니 네, 환자 상태에 대한 이제 잘못된 의사소통과 오해 같은 것이 26%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불충분한 그런 정보에 대한 동의 같은 것이 13%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문서화된 것이 부족한 걸로 인해서 의사소통 장애가 일어나는 것이 12%, 그리고 환자의 이제 컴플레인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약간 비동정적으로 반응해서 생기는 의사소통 장애가 11%, 그리고 의료 기록을 이제 읽지 못해서 생기는 의사소통 장애가 7%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1995년에서 2006년까지 조인트 커미션에서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이게 적신호 사건은 환자의 생명에 가장 위협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근본 원인이 의사소통의 단절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준화되지 않은 의사소통은 2013년에 특히 이제 보고에 따르면 인계 시 발생한 의사소통의 실수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가장 큰 문제가 환자의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그리고 조인트 커미션 for 트랜스포밍 헬스케어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인계 시 의료진 간의 정보의 불균형이 발생하며 정보를 받는 사람이 정보를 주는 사람보다 인계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부분의 의사소통은 대화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정보 제공 수신자는 문의한 상황에 대해서만 응답을 듣고, 그리고 사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과 능력이 너무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이미지나 공유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의사소통 시 사용하는 언어가 명확하고 모호했던 경우가 많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 응답할 때 주의 깊게 듣거나 메모할 준비가 있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사건 또는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수신자는 당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부적절한 인계로 인해 실수가 줄이고 정보의 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표준화된 이제 의사소통 전략 및 도구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고, 그중 대표적인 것이 시츄에이션, 백그라운드, 어세스먼트, 레코멘데이션라는 그 에스바 소통 기술이며, 이미 많은 의료기관에서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S바의 소통 기술은 우리 종사자의 바쁜 상황 속에서도 효과적이고 즉각적인 의사소통을 보완된 기술이고, 그리고 정보가 효과적으로 전달하기에 짧고 구조화되고 예측 가능한 형식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S바는 적극적인 주의와 조치가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구조화된 방법이고요. S바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이제 단계 적합됨 및 안정성 향상을 위해 향상을 시키고 있고, 그리고 급성 의료기관 분사 및 항공을 포함한 많은 환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S바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이제 구조화된 기법으로, 특히 이제 의료 현장에서 환자 상태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데, 특히 이런 S바의 기술의 구조는 위기 시 바람직한 사고 방법을 발전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시츄에이션에서 S는 상황으로 이제 현재 상황을 간결하게 설명하고요. 백그라운드 B, 그래서 이것은 이제 환자의 배경으로 환자의 관련 병력이나 현재 치료 상태를 전달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어세스먼트, 그래서 이건 A로 사정 평가, 그래서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 및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레코멘데이션은 이제 제안이나 권고, 그래서 R로 그래서 필요한 조치나 요청을 명확히 전달하는 형태로 이렇게 구조화되어서 기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S반은 언제부터 생겼냐면요. 2000년대 초반 미군 해군 원자로 프로그램에서 안전하고 신속한 의사소통을 위해 처음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계로 도입이 되었고요.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의 의료 품질 및 환자 안전 연구소가 S바를 의료 환경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진과 의사소통 오류로 인한 환자 안전사고가 빈번했고요. 특히 교대 근무 시 정보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중대한 의료 실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S바는 의료진 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공유를 돕는 효과적인 도구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S바를 사용하면 어떤 도움이 되느냐? 기억하기가 쉽고 신속하게 전달해야 하는 정보를 명확히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행동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S바를 사용하는 이유는 의사소통 장벽을 최소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수인계 및 중요한 정보 교환이 필요한 상황에서 의사소통 모델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기 쉽고 의사소통을 위한 사전 준비를 촉진시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 시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의 누락을 방지해 줍니다. 그리고 의료진과 의사소통 오류를 방지하는데요. 이런 이제 S반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명확하게 전달하도록 구조화되어 있어서 불필요한 정보 누락이나 오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 상황에서 신속한 정보 공유가 가능한데요. 이런 S바를 활용하면 상황, 시츄에이션, 배경, 백그라운드, 평가, 어세스먼트, 제안, 레코멘데이션을 이런 상태를 체계적으로 전달하여서 의료진이 빠르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무 교대 시에도 정보 전달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요. 그리고 의료진 간의 협력 및 팀워크를 강화합니다. 그래서 S바는 이제 표준화된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제공해서 모든 의료진이 이제 같은 방식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서 빠르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S바를 의료 현장에서 도입한 효과를 보면 의료진과 의사소통 오류를 감소시키고 환자 안전 및 치료 결과를 개선시키고요. 신속하고 표준화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고 응급 상황에서도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S바는 현재 미국, 유럽, 한국 등 전 세계 의료기관에서 표준화된 의사소통 기법으로 사용되고 다양한 산업에서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의사소통이 잘못 전달된 상황으로 S바의 형태가 왜 필요한지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뉴리즘이네. 토의할 거니까 쉐이딩 좀 해줘. 네. 정말 이 장면은 치프가 보면 악소리 나오는 상황입니다. 애뉴리즘이란 뇌 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질환입니다. 수술로 치료하거나 시술로 치료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수술을 할 땐 머리카락을 깎아야 하고 시술을 할 땐 사타구니 털을 깎습니다. 교수님은 코일을 하자고 했는데 이 말은 수술 말고 시술로 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술 준비를 위해 쉐이빙 하라고 했는데 인턴도 깎으라고만 하니까 그냥 머리를 깎은 거죠. 인턴은 모르니까 당연히 잘못이 없습니다. 다만 네, 이렇게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이제 상황이 이제 교수님이 이제 레지던트에게 이제 내동맥을 코일링 한다고 했고 이제 쉐이빙 하지
하자고 했는데 이제 뇌동맥류의 코일링을 할 때는 페모럴 아테리나 라디얼 아테리를 통해서 혈관 조영술을 하면서 도관을 넣습니다. 그래서 어, 그 페모럴 아테리 부분이나 라디얼 아테리 부분만 쉐이빙 하면 되지 머리카락까지 쉐이빙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인턴이 이걸 잘못 이제 쉐이빙 하라는 얘기를 듣고 내 동맥류이니까 당연히 이제 머리겠지. 우선 이렇게 머리를 쉐이빙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서로 이제 의사 전달을 했을 경우에 지금 이거는 환자의 목숨과도 관련이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의사소통이 전달되는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S바를 사용했을 때 의료진과 환자 사이에 이제 의사소통을 이제 원활히 할 수 있고, 그리고 직접 대면을 하거나 전화로 의사와의 대화에서 특히 이제 간호사나가 의사랑 대화할 때, 그리고 의사랑 대화할 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관련 의료 전문가나 동료와의 대화, 특히 인수인계 할 때, S바의 네 가지 요소를 구성하여서 명확히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급요원이 병원 직원에게 환자 임기 시 특히 이제 응급실에 119 대원들이 환자 임기할 때도 이렇게 S바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려 사항이 높은 경우, 그리고 긴급 상황에서도 이런 S바의 형태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바가 이제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 그래서 한번 네 가지 요소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간결하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시츄에이션에서 상황은 이때는 현재 상황을 간결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소속 부서와 이름을 밝힙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스바라고 해서 인트로덕션이라고 해서 자기소개를 한다고 해서 이제 이스바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일단 이제 소속 부서와 이름을 밝히고 그리고 환자명을 말하고 현재 호소하는 증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를 들어 오이병도 이땡땡 간호사입니다. 환자 김땡땡 65세 남성 부분이 갑자기 혈압이 80에서 50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그라운드는 배경으로서 환자의 관련 병력이나 현재 치료 상태를 전달하고요. 진단명, 뭐 입원 목적이나 수술명, 언더라인 디시즈가 있었는지, 그리고 언더라인 디시즈와 관련된 질환과 그리고 최근 메디케이션까지 보고를 하면 것이고, 예를 들어 이제 이 환자는 고혈압과 당뇨 병력이 있으며 오늘 오전 혈압이 130에서 80이었습니다. 그리고 도파민 5 마이크로그램 케이지 퍼 민으로 IV 튀어진입니다. 이렇게 배경을 설명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혈압이 떨어진 경우니까 어떤 약을 투약하고 있는지 설명을 하는 거고, 그리고 어세스먼트, 사상 평가 단계로서 환자의 최근 상태에 대해 관찰하고 평가한 내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혈압으로 인해 의식이 저하되었고 피부가 창백합니다. 그리고 레코멘데이션, 그래서 제안 권고는 필요한 조치나 요청을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수학을 추가 투여하고
혈압을 지속적으로 해야 이제 모니터링하고 추가 지시를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교육용으로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 설명한 내용이지만 실제 병원에서는 사용한 내용들은 의학 용어가 들어가고 더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 예시를 보자면 이제 간호사가 의사한테 S바 방식으로 보고를 하자면 아까 상황을 빌어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 김땡땡 환자의 혈압이 80에서 50으로 급격히 떨어졌고 의식이 들어오지 합니다. 그리고 B 백그라운드 배경 정보로 이 환자는 지금 하이퍼텐전과 DM 병력이 있으며 오늘 오전 혈압은 130에서 80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멀 셀라인 20cc per hour로 투여 중이고 그리고 도파민 5마이크로그램 kg per min으로 투여 중입니다. 그리고 A 어세스먼트로 이제 현재 피부가 창백하고 하트레이트 70에 세츄레이션이 8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레코멘데이션 제안을 수액을 추가 투여하고 혈압 상승제를 증량을 할까요? 추가 검사가 필요할까요?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면 의사가 네, 수액 500cc 풀드롭 하여 주시고 도파민 용량을 10마이크로그램 kg per min으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바로 이제 ABGA와 일렉트로라이트, CBC 혈액 검사와 EKG를 확인합시다. 이렇게 이제 사용 예시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S바 프로세스를 활용한 의사와의 의사소통 가이드라인을 보면 의사와의 이제 연락 방법은 안내 방송으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의사의 호출 기계를 이용해서 연락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주중에는 의사의 사무실을 바로 찾아가거나 주말과 일과 후에는 의사의 집 전화로 연락하거나 핸드폰 번호로 연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락 전 확인해야 되는 것이 꼭 환자에 대해서 관찰 사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선배나 상급 간호사가 상황에 대해 논의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의사에게 적절하게 전하기 위해 차트를 꼭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중요한 그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바로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입원 시 진단명과 입원일을 하였는지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의사 진료 기록과 직전에 근무 간호사 기록을 읽어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의사 대화할 때 아래와 같이 상황을 알고 이거나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 약물 투여, 알레르기, 정맥 주사, 혈액 검사 목록, 가장 최근에 활력 징후, 혈액 검사 결과. 그래서 이 환자를 노티파이 하는 이유가 이제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점이 뭐 환자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이제 객관적인 상태를 명확하게 전달해야지 의사도 이제 그 간호사를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서로 의사 전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S바를 이용해서 어떻게 노티파이하고 어떤 전개로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